이 아이들 키울 때는 거의 너무 어린 것 같아요. 한 만 4세에서 만 5세경까지는 손가락을 충분히 빨게 하세요 라고 지도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거 없이 자요? 잘 수 있어요? 그거 없이 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가 삐뚤다고 큰일이에요? 아니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자료전식과 대표원장 고범진입니다. 아마 요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 부모님들이 계시면 이미 많이 소갈이하고 계실 거예요. 입 벌리고 자는 거. 이 아이들 키울 때는 거의 너무 어린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안 좋게 되는 거에서도 가장 악영향을 주고요. 진짜 안 고쳐지고 정말 골치 아픈 거예요. 아니 애가 깨있으면 입 다물으라고 말이라도 하지 이거 잘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랑 연결되는 게 입으로 숨을 쉬는 거죠. 그냥 구호흡하는 거. 이거 정말 안 좋고, 그 다음이 혀를 뭐 내밀거나 손가락 빠는 거, 뭐 입술 빠는 거, 뭐 이를 악무는 거. 하여간 지금 지나가다가 좀 우리 집에 있는 애 딱 보면은 네가 하는 10가지 중에 9가지는 나쁜 습관이다 보셔도 거의 일치합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이제 좀 길게 봐야 돼요. 너무 많이 씹으면 이제 4대 저작근 중에 교근, 마세터 머슬이라고 하는 게 여기 붙어 있는 사각턱 근육인데, 얘 사실은 많이 씹고 딱딱하고 질긴 걸 많이 먹는다고 해서 뼈가 커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교근이 계속 발달을 하니까 이제 네모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보톡스 맞아서 크기를 줄이고 막 그러잖아요. 입술을 뜯는 거가 이제 보통 그런 사람들은 지금 계속 뭘 씹거든요. 그래서 좀 커지는 걸로는 볼 수 있죠. 손가락 빠는 거나 아니면 쪽쪽이라 그러죠. 아이들 낳아서 키워보신 분들 아실 텐데 아이들이 그거 없이 자요? 잘 수 있어요? 그거 없이 클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물론 구강구조 중요하죠. 구강구조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를 나한테 보러 오려면 그 전까지 잘 먹고 잘 자고 잘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잘 잘 때 제일 중요한 게 얘 가만히 냅둬 제발 좀. 쪽쪽 빨면서 너무 편안하게 자 그럼 냅둬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잘 크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구강구조가 변화될지언정 한 4돌 전까지는요 제발 편하게 키우기. 근데 구강구조의 변화는 일어나요. 대부분 나타나요. 왜? 자극이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진료실에서 손가락을 빤 것처럼 입이 튀어나온 아이를 만났어요. 그럼 제가 이제 부모님께 여쭤봐요. 우리 누구누구 손가락 혹시 빨아요? 아니면 손가락 빨았어요? 아니면 제가 자, 손 좀 보자 하면서 이렇게 봐요. 굳은 살 있는지. 기본적으로 손가락을 빨아서 나타나는 구강구조의 변화는요, 우리가 원인과 결과라는 면에서 보면 자극이 있으면 변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만약 제가 이게 튀어나왔는데 혹시 누구 손가락 빨았어요? 그랬는데 아니요? 손가락 전혀 안 빠는데요 하면 그때 저랑 같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럼 언제쯤 이걸 고쳐야 되느냐 여부잖아요. 저희가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이제 보호자분들은 되게 조급해 하시는데 오히려 저희는 한 만 4세에서 만 5세경까지는 손가락을 충분히 빨게 하세요 라고 지도를 해요. 그래서 속된 말로 이런, 네가 빨 만큼 빨아서 다 만족하면 그만 빨 거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걸 막 끊게 하려고 묶어 놓거나 뭘 발라 놓거나 막 이러면요 여기에 집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몰래 가서 저희 커튼 뒤에 숨어가지고 빨고 이불 속에서 빨고 이래요. 그러면 더 이게 오래 가요. 아이들은 성장의 힘이 무시무시하거든요. 그러면 남아있는 성장량이 충분히 있을 타이밍에 끊어지면요 이 남아있는 성장이 올바로 자라면서 이것들이 해소가 돼요. 근데 만약 집착을 해서 한 만으로 6, 7세경까지 이거를 계속 집착을 하고 못 끊었어요. 그러면 영구체가 날 때잖아요. 티조골이 완성되고. 그러면 이게 영구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손가락을 빠는 거나 뭐나 다 정해진 방법도 절차도 기간도 다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릴 때는 편안하게 자는 거 위주로 생각하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가는 아이가요 거의 열의 9이라고 보시면 돼요. 열의 1명은 왜 아닌 줄 아세요? 이가 아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치아는 위아래가 딱 맞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우리 같은 어른들이 그런 거예요. 가지런한 사람도 있고 삐뚤은 사람도 있지만 어찌됐든 대부분의 성인들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편한 위치 한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씹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씹는 위치가 정해지지 않은 어린아이, 위아래가 하루도 가만히 있는 날이 없어요. 얘네는 매일매일 달라요. 위는 위대로 크고 아래는 아래대로 크죠. 어찌 보면요 마음대로 위턱 아래턱 크는데 위아래 치아가 맞는 게 진짜 신기한 일이라니까요. 이가 낮는데 위아래가 이렇게 안 물리고 위는 위대로 크고 아래는 아래대로 커서 위아래 크기가 매번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얘네가 이게 불편하겠어요? 안 불편하겠어요? 불편하죠? 그럼 뭐 갈아버리는 거예요. 갈아서 간섭이 되는 부위를 스스로 없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치아는 보면 이가 되게 평평해요. 그래야 얼굴이 사방으로 자유롭게 클 수 있어요.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성장에 의한 자연스러운 이갈이고요. 심한 애도 있고 덜한 애도 있어서 모르는 애도 있는 거예요. 애시당초에 꽤 조화롭게 자라서 얘는 간섭 부위 불편함이 조금 적어. 그러면 이를 거의 안 가는 거고요. 여기에 플러스 골격이나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으면 그 불편한 게 좀 이상한 쪽으로 좀 많이 심하겠죠.
그러면은 그때는 우리가 이제 치료로 교정 같은 것들을 해주면서 고쳐나가야 되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희들끼리도 약간 끊이지 않는 어떤 토론거리긴 해요. 왜냐면 저희 쪽 소아청소년 성장을 보는 선생님들의 이제 학파에서는 이제 조금 더 조기 개입 쪽으로 많이들 이제 보시는 거고, 성인 교정, 배열 교정 위주로 이제 하시는 분들, 교정권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놔둬도 되지, 놔둬도 나중에도 방법이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긴 해요. 근데 이거를 어떤 한 케이스로 딱 만들어서 이건 이거 저건 저거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기회가 한 번 더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다 자라서 이가 다 나온 다음에 조벅조벅 걸어 들어와서 저 교정하고 싶어요 라고 만나는 성인 선생님들보다는, 저희는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아장아장할 때부터 검진으로 만나고 뭐 썩으면서 충치 치료도 해주고 이가 흔들리면 뽑아도 주고 어느 정도 시점 되면 성장도 뭐 가족도 보고 교정도 해주고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요거는 요때 요거만 조금 고쳐주면 사실 굉장히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라고 할 때 제안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어렸을 때는 반드시 해야 되는 케이스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빨리 하는 게 좋다, 무조건 나중에 하는 게 좋다를 단정 짓는 건 아니고요. 그냥 놔둬봤더니 놔둬서 좋아졌어요는 확률에 기대는 거예요. 그게 만약 필요 없는 치료를 어릴 때 하는 진단을 받았던 거라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오지는 있을 수 있지만 교정 치료에는 사실 과잉이라는 거는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가 삐뚤다고 큰일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예뻐지고 싶어서 교정하잖아요. 그러면 교정하는 선생님들 그렇게 교정하시는 시는 다 과잉 치료일까? 그거 아니잖아요. 어릴 때 하는 거에 대한 장점을 설명드리면, 어릴 때 하는 교정은 훨씬 간단하고요. 어릴 때 바탕을 잘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해야 될 치료들의 난이도가 굉장히 쉬워지거나 아니면 안 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할지 말지를 알아서 선택하세요 하는 쉬운 케이스로 만들어 놓을 가능성이 일단 높아지긴 합니다. 이것만 했다고 나중에 안 한다, 또는 나중에 할 걸 안 하려고 지금 한다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지금 고쳐야 될 문제가 있다면 지금 요걸 간단하게 고쳐주고, 좀 더 올바르게 크게 할 수 있다면 지금 하는 게 어떨까? 조기 개입하는 게 어떨까라는 거고요. 우리가 치아가 삐뚤은 것과 치아가 잘못 나오는 것과는 구별해야 돼요. 아니면 좀 많이 삐뚤게 나오는 것 같다가 자리 찾아가면서 괜찮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잘못 나오는 거, 공간이 잘못되어서 인접치아를 침범하거나 나와서는 안 되는 자리로 나와버리거나 그것들로 인해서 다른 치아가 맹출을 방해받거나 한다면 그거는 반드시 조기 개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이 부족해서 이가 잘못 나오는 케이스의 진단만큼은 그냥 나중에 되겠지라고 하면 너무 일이 커진 다음 물을 다 엎질러 버린 다음에 물을 마시려고 하는 것과 같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보고 옳다고는 아니지만 한 번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적어도 6, 7살 때는 꼭 와서 어떤 케이스에 속하는지에 대한 검사는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많이 얘기하면서 궁금해하시는 주제들을 오늘 좀 다뤄봤어요. 저도 진료실에서 하루에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이야기들이긴 합니다. 근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전혀 소홀해하지 않고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해요. 지금 컨텐츠도 조금 더 잘 전달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만들어봤습니다. 유익한 시청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보험진이었습니다.